네, 코로노믹스 시간입니다. 민생경제연구소의 안진걸 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부터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게 긴급 고용 안전지원금으로 최대 100만 원 지급된다라는 얘기 전해드렸는데 지원금을 이미 받은 경우에는 50만 원만 받게 돼 있잖아요. 지금 어떻습니까? 그 전에 한 네 번 정도 사실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은 유명하지만 또 국민지원금은 또 작년 5월에 한번 재작 5월에 한번 받아고 유명하지만 특고 프리랜서는 좀 많이 안 알려졌는데 그래도 한 4차례 지원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은 이제 기존 신청이라 해서 7일부터 11일 동안 신청 기간이 끝났고요. 앞으로 근데 내가 특수고용 노동자나 프리랜서나 문화예술인데 한 번도 못 받았다. 한 분들은 이제 지금 21일부터 29일까지 어쨌든 이 신청 기한을 놓치면 또 못 받으실 수가 있으니까 긴급 고용 안정 지원금 치시면 또 긴급 고용 안정만 쳐도 다 나옵니다. 홈페이지 연결돼서 이제 안내가 됩니다. 그러니까 20일 빠짐없이 하시고요. 특히 이제 대리기사님들, 우리 대리기사님들이 그동안 작년 말에 방역지원금 못 받으셔서 엄청 서운하게 생각하셨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방역지원금에서는 빠진 거예요. 왜냐하면 소상공인 소기업 위주로 330만 명이 선정되다 보니까. 근데 다행히 대리기사님들, 방판원, 방과 교사 등이 대표적인 특수고용 노동자로 이번에 100만 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기존에 받으셨으면 50만 원, 신규면 100만 원이고. 다만 지난주에도 제가 이제 특수고용 노동자 예를 들면서 보험 설계사, 택배기사, 뭐 골프장 캐디 이렇게 예를 들었는데 그분들은 이번에 지원해서 제외됩니다. 왜냐하면 코로나19와 관련해 가지고 매출이 그렇게 감소하지 않은 직종이 있는 거죠. 택배기사님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감소를 많이 안 했잖아요. 바로 시달리긴 했지만. 그러니까 이 부분들은 제외되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 업종은 평균적으로 매출이 안 줄었다 하더라도 개개인은 줄어들 수 있는데 아예 업종을 제외해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덤프 기사님들 같은 경우는 우리 셋이 이제 허리케인 라디오에서도 저한테 항의나 문의가 많이 왔어요. 덤프 기사는 제외됐냐. 업종이 아예 제외돼 버린 거예요. 다만 덤프 기사님들이 사업자 등록하고 이런 경우에는 방역지원금 별도로 나온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다음에 이게 제가 지금 설명드린 건 중앙정부거든요. 지방정부 있잖아요. 광역단체나 기초단체가 별도로 50만 원에서 100만 원 특수고용 노동 프리랜서 지원해준 별도 지원금이 있습니다. 이건 중복 수령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사는 동네 지자체, 기초단체, 광역단체에서 그런 게 있는지 없는지도 살펴보시는 것도 꼭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지난주에 새로운 대통령 당선자가 나왔습니다. 공약으로 소상공인에게 1,000만 원씩 지급하겠다고 밝혔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앞으로? 저는 누가 되든지 간에 우리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대한민국은 경제와 민생 더 살아나야 돼요. 특히 코로나19 때문에 고통받은 분들한테 집중 지원해야 됩니다. 우리가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오랫동안 주창을 했어요, 캠페인. 근데 저희가 그 주장을 유보하는 건 일단 소상공인들, 그다음에 일자리 잃은 분들이나 월급이 급감한 분들을 돕자는 거잖아요. 그래서 윤석열 당선자는 50조, 그다음에 김종인 그 당의 김종인 비대위원장 100조 이야기한 적이 있잖아요. 그리고 남대문 시장도 가셨어요, 당선인께서. 그래서 집중해서 돕겠다고 다시 약속을 했습니다. 저는 반드시 이 코로나19 관련해서 방역 조치를 이행했던 분들, 그다음에 방역 조치는 이행하지 않았지만은 연관대에서 경영 위기에 빠진 업종들은 손실보상을 지금도 그 작년 10월, 12월 손실보상 지금 신청받고 있잖아요. 더 풍성하게 제대로 해줘야 된다. 그리고 여력이 되면 우리 오미크론 사태 좀 지날 때쯤에 저는 윤석열 당선자의 공약은 아니었지만 전 국민 두 번째 재난지원금도 1인당 25만 원, 30만 원은 지급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냥 2년 반 동안 너무 고생하셨잖아요. 지금 오미크론 3, 4월까지 가는 분이잖아요. 그럼 2년 반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에게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응원을 좀 해주시고 그러면 그게 전부 다 내수 활성화에 쓰여지잖아요. 그럼 중소기업, 중소상공인이 살아나고 그러면 일자리도 또 늘어나거든요. 이런 정책을 꼭 펼쳤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오미크론 시대 격리가 되면 생계에 지장이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특히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더 그럴 거고. 그래서 확진 사실 숨기고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이게 지금 저도 주변에 보면 기침 나오는데 그러면 아니야 뭐 이렇게 피해다니는 분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분들 중에 반응이 두 가지예요. 정말 검사 받으니까 양성 나왔어. 미안해. 너도 받아봐. 일. 끝까지 안 받고 이제 버티는 분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도 이해가 되는 게 이제 일단 확진이 되면 일주일간 격리가 되잖아요. 근데 그분이 만약에 일주일 동안
굉장히 자기 업체에서 또는 회사에서 중대한 프로젝트를 해야 될 상황이다. 아니면 이제 자영업 하시는 분은 문을 닫아야 예, 되니까. 문을 닫아야 되는데 예전에 그 초기 증상은 무서웠잖아요. 델타 때는 그랬지만 또 예. 전파한 것 자체에 대한 어마어마한 조심스러움이 있었는데 이 오미크론 시대는 지금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냐면 감기다 일, 그다음에 여기저기 다 걸리는데 뭐 나 때문에 꼭 걸리지는 않겠지 하면서 그걸 숨기거나 버티는 분들이 계시다요. 그래서 그건 뭘 할 수는 없는데 다만 확진자인데 돌아다니시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을 받으시지 않으니까 PCR 검사를 했는데 또는 PCR에 준하는 검사 양성이 확정됐는데 돌아다니시는 건 안 되는 거죠. 대신 회사라든지 소상공인들이나 생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증상이 있는데 검사를 안 받는 분들은 그게 잘한 행동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민생의 관점에서 보면 안쓰럽고 또 이해가 되는 면이 있습니다. 네.